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어벤져스 여러분, 최인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페이스북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공통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영상으로 좀 공통된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그 UPC 코드와 FNSQ 코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이 이제 런칭이 되고 아마존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키워드로 첫 번째 페이지로 와야지 이제 오르게닉 판매가 나올 텐데, 그 첫 번째 페이지로 오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퍼스트 페이지로 오는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첫 번째 페이지로 오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처음 셀러 어카운트를 이제 오픈을 하실 때 프로페셔널 어카운트와 인디비주얼 어카운트, 그 두 가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짧게 답을 못 해드리고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한 편 한 편 나눠서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원하시는 강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반영해서 또 강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UPC 코드와 FNSQ 코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는 다 이해가 돼요. 그냥 편의점이나 코스코나 월마트나 이런 그냥 마트에 가서 제품들을 보면 다 UPC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존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 UPC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아마존의 FBA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다 FNSQ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에도 이 UPC 코드가 아닌 FNSQ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UPC 코드는 사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재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좀 같은 제품이라도 다양한 셀러들이 판매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UPC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아마존 창고에서 정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본인들의 고유 코드인 FNSQ 코드를 사용을 해서 창고에서 정리를 하고, 또 손님들한테 배송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UPC 코드가 아닌 FNSQ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UPC 코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FNSQ 코드를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UPC 코드를 입력을 해야 FNSQ 코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국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UPC가 아니라 FNSQ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패키지 디자인에 바로 프린트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따로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마존이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좀 스캔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여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패키징에 아예 프린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중국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는데 그 제품들에 일일이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리드 타임도 길어지고, 또 그 중국 서플라이어한테 엑스트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프린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 런칭을 하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온 데 있어서 어떻게 첫 번째 페이지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아마존의 그 정책과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그 강의들, FBA 영상들, 그리고 강사들의 강의들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라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어떤 게 지금 2019년도에 사용을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도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바로 Sales Velocity예요. 이 Sales Velocity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하루에 제품이 얼만큼 팔리냐, 하루에 제품이 팔리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존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랭킹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하루에 얼마나 팔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봐요. 그게 이제 뭐 PPC 광고를 통해서 팔린 양이든 아니면 그냥 팔린 양이든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품 중에 여러분들의 그 탑 경쟁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개씩 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하루에 10개씩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 경쟁자보다 위에 랭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경쟁자보다 Sales Velocity가 잘 나오고, 그리고 아마존에게 충분히 우리 제품이 첫 번째 페이지에 충분히 올만한 제품이다, 충분히 Sales Velocity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브어웨이, 그리고 PPC,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그 광고, 페이스북 애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그 다른 경쟁자들의 Sales Velocity보다 더 높이면 충분히 첫 번째 페이지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셀러 센트럴 계정에 대해서인데요. 프로페셔널 어카운트와 인디비주얼 어카운트가 있죠. 근데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한 달에 39불 99를 내야 하고, 인디비주얼은 무료예요. 그런데 굳이 거의 40불 가까이 이제 되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짧게 답을 드리자면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FBA 사업을 하시면서 인디비주얼로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손해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디비주얼 어카운트와 그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둘 다 그 제품을 하나 판매할 때마다 나가는 FBA fee는 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두 개가 다른 점이,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는 그 FBA fee를 지불을 하고 또 플러스 1불을 더 내야 돼요. 하지만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그 FBA fee만 내고 1불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한 달에 39불 99, 그냥 쉽게 40불이라고 하죠. 40불을 내야 되지만 물건을 하나를 팔 때마다 1불씩 더 내야 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는 저희가 다달이 내야 하는 비용은 없지만 물건 하나를 팔 때마다 1불씩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한 달에 그 40개보다 더 많이 팔지 않을 거면 사실 뭐 인디비주얼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40개보다 더 많이 팔 거면 당연히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로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FBA 사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한 달에 40개보다 더 많이 팔 거고, 만약에 40개보다 더 못 판다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를 선택을 해야겠죠. 물론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이 아마존 창고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디비주얼 어카운트로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모든 판매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으면 그때부터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로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는 그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를 셋업하는 순간부터 39불 99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어카운트를 만들고 처음 판매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생산도 있을 거고, 뭐 리스팅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기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39불 99를 내야 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판매가 준비가 완료되고 재고도 아마존 센터로 이제 입고가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프로페셔널 어카운트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점들을 제가 좀 다뤄봤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강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아니면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이면 계속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페이스북 그룹도 조인을 하셔서 그 커뮤니티에 많은 이제 고수들 그리고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